공업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통계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창시절 만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요.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미안하지만 스포츠 만화를 이제 두 개나 봤고, 지난번에 이제 순정 만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순정 만화라기보다는 이제 가족 만화였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약간 전통적인 순정 만화를 이제 뭘로 볼 거냐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막 이렇게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 설레고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거,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순정 만화 중에 하나는 일본 만화들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한국 만화를 더 많이 좋아했었고요. 지금 뭔가 만화방에서 보던 시절의 만화, 그러니까 주로 일본 만화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느낌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 편을 얘기를 하자면, 네, 이게 자꾸 검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네, 만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나와서 그래요.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만화입니다. 이게 조금 그건 있어요. 약간 용두삼이 그 첫 처음 기세를 계속 살리지는 못하는 전형적인 만화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말고도 순정 만화가 많은데, 그냥 제가 학창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일본 순정 만화들은 다 학교물입니다. 학원물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드라마화 됐죠. 망하긴 했지만.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 여자 주인공이 이 스포츠 대회에서 중학교 때 아마 높이뛰기 선수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을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 주인공과 같이 있고 싶어서 이제 남학생인 척을 하고 이 남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좀 약간 어지러워지죠. 어지러워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세컨 남주, 이 친구가 산호였나?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이제 발랄하고, 보통 세컨 남주가 되게, 산호가 퍼스트 남주인가 보죠. 좀 헷갈리는데요, 제가. 아무튼 세컨 남주가 보통 이제 일본 만화에서 어떤 캐릭터가 이제 정답이 아니라 기본 디폴트냐 하면, 이렇게 좀 밝고 대책 없이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주인공을 무제한으로 지지하는데, 처음엔 그게 애정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의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인공 여주가 다른 곳 남주를 바라보는 걸 알고 있어도 그 마음까지 다 긍정을 하는 무제한의 긍정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이제 보통 일본 만화에서 세컨 남주의 역할인데요. 그게 아니고 침침한 계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그런 세컨 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다 보면, 저도 그랬고, 이 세컨 남주가 되게 불쌍하고 이 친구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만화는 사실은 개별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는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좋아서 갔지만, 그럼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감정들이 쌓여가는 그걸 굉장히 잘 그려냈다. 공감이 되게.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에피소드들은 좀 말이 안 되죠. 일단 여학생이 남자 기숙사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설렘이 참 잘 전해졌던, 그래서 한국에서도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남주가, 예,
민호 씨였고 여주가 설리 씨였고 강하늘 씨도 나왔었네요. 아마 그 요 서브 남주가 이 현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한 3회까지인가 이를 악물고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민호 씨에겐 죄송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술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구들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것 혹은 표나 그래프의 개념 자체부터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상의 도구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라서 그냥 예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개념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frequency table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이제 되죠. 그래서 계급의 상한과 하한이 이렇게 계급이 주어져 있고 각 계급의 뭐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중앙값이 딱 나오죠. 그리고 도수 그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다. 개수가 되겠죠. 빈도. 요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럼 이제 자료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 1 같은 25개의 자료가 있다면 요 계급의 개수를 얼마나 잡을 거냐, 클래스 인터벌의 개수를 얼마로 잡을 거냐부터가 이제 고민인데 그게 K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개수에다가 루트한 다음에 거기서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정도로 잡거나 아니면 스터지스 공식 같으면은 뭐 이제 로그 상용 로그에다가 3.3 곱하고 1을 더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200보다 큰 경우에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취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계급의 크기 요 W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요 계급의 개수는 K라고 하면 W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레인지 아까 말한 범위죠. 범위 최대와 최소값의 차이인 범위를 계급수로 나누면 뭐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측정 단위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눴을 때 막 소수점 남고 이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1단위씩 최소 단위가 1씩 변하는 놈이면 소수점 반올림해서 1단위에 맞추고 뭐 측정 단위가 2단위씩 움직이면 짝수가 되게끔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게 있으면은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W만큼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럼 첫 요 계급 하한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계급 하한은 요걸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등호가 있고 어디가 등호가 없어요. 이걸 고민할 필요 없게 측정 단위의 절반을 최소값에서 빼주면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측정 단위의 그 절반을 최소값에서 빼주면 예를 들어 지금 최소값이 25면은 25에서 측정 단위가 1이니까 2분의 1을 빼주면 24.5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예를 들어 25부터 지금 크기가 보면 30 돼 있어요. 28, 31 이렇게 잡아놓으면 데이터 중에 28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본 것처럼 24.5, 27.5, 30.5 이렇게 해놓으면 이 초록색 점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분명히 보이죠. 구간 1, 구간 2, 구간 3이라고 했을 때 2에 딱 걸리는구나가 명확히 보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보통 중앙값으로 잡는데 그거는 뭐 요 두 개의 미디안 혹은 두 개 더한 절반으로 표현하면 되고 도수가 있으면 요 네 개의 값은 26으로 보겠다. 요 다섯 개의 값은 29로 보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구해가지고 가중평균으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개별 자료가 다 있으면 개별 자료로부터 평균을 구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개별 자료를 도수 분포표로 요약을 했다면 이 도수 분포표에서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수 분포표 예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데 자료 수가 25
거예요. 요거는 카운트 함수를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함수를 써서 데이터 개수를 구해보면 만약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트 A를 쓰면 더 좋습니다. 카운트 A를 쓰면 뭐 똑같은데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25개고요. 따라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 5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5개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자료가 많지 않아서 5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계급 크기는 위에서 이제 레인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범위가 14니까 14를 요 계급수 5로 나누면 3이 약간 안 되는 값인데요. 라운드가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0개 남기겠다. 그럼 딱 정수개까지 남기겠다라는 거니까 반올림해서 딱 3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첫 계급 하는 아까도 봤지만 미니멈 최소 값에다가 지금 최소 측정 단위가 1이니까 그거의 절반을 빼준 값이 첫 계급 하한 24.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대 값은 맥스 하면 보이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급 하한 상한을 어떻게 만드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급 하한은 요걸 쓰면 돼요. 그런 다음 계급 상한은 여기에다가 요 계급 크기를 더해주면 되는데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정. 그런 다음에 얘는 계급 상한이 다시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거기다 또 똑같이 3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 하면 이제 계속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는데 보면은 최대값 39가 있으니까 여기서 39가 만족이 됐잖아요. 더 이상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제 계급 중앙값은 요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을 반으로 나눠주면 26부터 38까지 다 표현이 되고요. 이제 도수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도수를 구하는 건 전체 데이터에서 얘보다 작은 거의 개수에서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27.5보다 작은 거의 개수에서 24.5보다 작은 거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27.5보다 작은 그러니까 범위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이제 고사있게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보다 작은 거를 구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count if를 해주시고 전체 데이터를 쭉 넣어주시고 조건을 달아주는데 뭐보다 작다. 근데 뭐보다 작다 뒤에는 이렇게 따옴표 뒤에는 연결해 줄 때 and 표시를 넣어요. 7번 쉬프트 7번입니다. 앰퍼샌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27.5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데이터1 count if 데이터1에 작다 and 넣어주고 24.5를 이렇게 해주면 개수가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 넣어주면 도수가 4, 5, 3, 13이고 다 더해보면 25가 나오는 게 우측 하단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도수 분포표는 완성이 됐고요. 가중평균을 하는 방법은 sum product가 뭐냐면 요 중앙값과 도수들을 우리가 가중평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이 전체의 합인 25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가중평균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짝을 맞춰서 이 주황색과 보라색을 곱해줘라. 그게 sum product입니다. 짝을 맞춰서 곱하고 그걸 다 더한다. 그게 sum product예요. sum product 한 다음에 요 데이터 총 개수 그냥 이거 sum 해도 되는데요. 보라색 sum 해도 됩니다. 25로 나눠주면 가중평균은 32.36. 원래 우리가 구했던 평균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많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24.5에서 27.5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라고 우리가 처리를 한 게 아니고 다 26이다. 그러니까 그 4개의 데이터가 다 26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되니까 이걸 다 계급 중앙값들을 다 제곱을 우선 하고요. 그러면 얘랑 가중평균하면 제곱의 평균이 나오겠죠. 얘랑 한 다음에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 해주면 15.35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평균의 정의 그 자체를 쓰기 위해서 요 26이 4개 있다는 거니까 26은 평균 32.36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나 그거의 제곱, 평균에 대한 편차 제곱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면 32는 또 32.36과 얼마가 떨어져 있나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평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역시 또 도수에다가 썸 프로덕트를 해주고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똑같이 15.35가 나옵니다. 더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요걸 가지고 해도 되고 요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가중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기술통계 도구의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도수 분포표에서 나온 거를 막대 그래프로 바꾼 겁니다. 네, 도수 분포표가 이제 뭐 급간마다 구간마다 이렇게 빈도가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제 해석하는 게 더 문제인데 그리는 것보다도 그래서 쌍봉형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를 그렸더니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전체 분포가 나타나면 정규 분포에 가깝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안 죽었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분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두 가지 종류의 자료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체력이나 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거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재료에 의한 제품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형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외딴섬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만큼 없다가 여기에 요 구간에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분포가 완성됐는데 여기에 이상치가 하나 존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 데이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분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건데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은 이따가 같이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형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좌우 대칭이 아니고 가운데가 여기인데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좌우가 대칭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이걸 통계량으로 나타내는 개념을 외도, 스큐니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스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삐딱하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좀 왜곡돼 있다. 이게 좀 이상한 놈이네, 꼬인 놈이네 이런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통계에서는 그냥 대칭이 아닌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식은 뭐 이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일은 없을 거고요. 대칭이면 0이 되고 우측으로 외도 right skew가 되면은 양수가 되고 left skew가 되면 0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린 게 right skew고요. 미끄럼틀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right skew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미끄럼틀 방향이 외도의 방향이에요. right skew가 양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빈값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최빈값이겠죠. 히스토그램 상으로도 봐서. 그 다음 중앙값은 여기에 있을 거고 이 이상치의 가장 약한 평균이 제일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left skew는 방향이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고 right skew는 오른쪽 미끄럼틀이고 그때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런 순으로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는 품질 관리에서 많이 쓰는 도구라서요. 자료의 불균형과 집중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고요. 막대 그래프의 일종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가로축은 주로 범주고요. 카테고리고 세로축이 히스토그램처럼 빈도입니다. 도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생산 공정에 어떤 문제가 많으냐? 작업자의 실수냐, 재료의 문제냐, 기계의 문제냐 봤을 때 작업자 실수가 제일 많네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많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는 막대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따로 하진 않을게요. 상자 수형 그림은 앞에서 그 IQR 설명하느라고 다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나중에 R 실습을 할 때 같이 그려보도록 하고, 이번 주 강의가 짧으면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히스토그램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히스토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큼의 데이터를 제가 데이터2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지정된 범위에 데이터2가 이미 있어요. A45부터 J54까지 넣어놨습니다. 요거 이제 따로 쓸 때를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자료 개수를 보면 count 데이터 2가 100개고요. 계급 수는 뭐 스터지스 공식 쓰기에는 좀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루트 취한 거 그래서 10개 일부러 맞춰놨습니다. 최대는 max 하면은 52, 최소는 min 13. 계급 크기는 그래서 52에서 13을 빼고 레인지가 그 다음에 그걸 10개로 나눴더니 4 근처인데 반올림해서 4로 역시 만들었습니다. 라운드로. 첫 계급 하하는 13에서 단위가 1이죠. 딱 봐도. 그래서 2분의 1을 뺐더니 12.5고요. 이따가 히스토그램 보시고 판단을 해도 되지만 외도를 미리 구했더니 스큐도 이제 모집 단위랑 샘플을 따로 함수를 쓰는데 skew.p로 구했더니 0.8 양수죠. raisq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하하는 도수분포표 아까 위에서 만든 것처럼 요거 갖다 쓰고 상하는 거기서 계급 크기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면서 최대값인 52가 포함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52.5가 나왔으니까 멈춥니다. 계급 중앙값은 하한, 상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걸 모든 계급에 대해서 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죠. 도수도 아까 한 것처럼 count if 이거보다 작다 상한 빼기 count if 전체 데이터가 이거보다 작다 하한 이렇게 해주면 개수가 나오고요. 11개, 17개부터 여기가 최빈 값이 되겠네요. 쭉 보면 여기 합해서 개수가 100개라는 게 아래쪽에 나오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이 뭐냐? 여기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 차트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처음에 뭐 이렇게 꺾은 선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막대 차트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X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잠깐만 줄여서 좀 치울게요.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아래쪽에 있어요. 이미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왜 이렇게 깨져 있냐? 뭐야 이거? 마음에 안 드나 본데요? X축 추가해서 요 표 모양을 누르시고 요 계급 중앙값들이 이제 요 가로축의 값이 되면 좋겠으니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러죠? 아무튼 제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늘리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각 계급의 중앙값들이 나오고 이 도수, 빈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예쁜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져서 전체적인 모양이 최빈값이 일찍 나오고 쭉 오른쪽으로 쭉 늘어지는 raisq, 양의 스큐, 양의 외도의 값을 갖는 형태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좌우대칭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설명은 기술통계 도구입니다. 기술통계 도구인데요. 제가 강의 자료를 가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나중에 우리가 가설 검정이나
추정은 아니고 가설 검정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통계량 도구가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다라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확장 기능이긴 한데 그래서 부가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오른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누르고 부가 기능을 누르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엑셀 마이너가 이미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그림에서 제가 그림 붙여놓은 거 보시면 엑셀 맨 상단에 이렇게 되게 작은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른 다음에 기타 명령 누르면 큰 창이 뜨는데 거기서 왼쪽에 추가 기능, 그 다음에 엑셀 추가 기능 바로 가기 한 다음에 분석 도구 팩을 선택을 하시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기술 통계량이나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를 그냥 클릭으로 한 번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예제 7-7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결국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 싶다는 거니까 자료를 시각화하는 게 이제 기술 통계를 할 때 되게 요구되는 덕목이자 접근 방법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차트의 종류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룹이나 계급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으면 막대 차트, 바 차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준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꺾은 선 차트는 어떤 X축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를 함께 보고 싶을 때,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그 뭐 분반이 있어요. A 분반이 있는데 뭐 분반이 예를 들어 3개 있다 치죠. 월요일 분반, 화요일 분반, 수요일 분반의 성적 차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게 뭐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변화량,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잘 보이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화요일 분반이 제일 높구나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반대로 난 막대 그래프가 그럼 좋아 라고 해서 우리 과 학생들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학년으로 해서 1, 2, 3, 4 평균 영어 점수를 찍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기란 말이죠. 어떻게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우에는 반대로 선으로 이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꺾은 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확 달라지는구나. 4학년 취업할 때 이제 뒤늦게 영웅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의 크기, 점의 높이에 관심이 있으면 막대 그래프, 변화에 관심이 있으면 꺾은 선 그래프. 요거를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비율에 대해서 나타낼 때 요 피자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데 뭐 요것도 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가능하면은 이 피자 그래프보다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도넛 그래프가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면적이 되면 시각에 좀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도넛 그래프를 그리는 걸 권하고, 항상 이 도넛 차트나 파이 차트는 입체로 만들어서 기울이거나 이걸 조각조각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붙여서 그려야 되고 12시를 기준으로 큰 것부터 그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요 원칙들을 기억해 두시고 데이터 시각화 수업이 이제 곧 열릴 텐데 아마 우리 과에 거기서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점도는 나중에 이제 통계에서도 배우겠지만 두 수치형 자료, 예를 들면은 공부 시간과
성적이 비례하겠죠. 그럼 어떤 학생은 효율이 안 좋고 어떤 학생은 효율이 좋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비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점을 찍는 게 스캐터드 플롯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예제 7-7 기술 통계량 도구, 우리는 우선은 스프레드시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엑셀 마이너를 이용을 해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한번 앞에서 구한 걸 기술 통계량을 엑셀 마이너를 통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신나게 했는데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요.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엑셀 마이너 설치부터 알려드리면요. 여기 부가 기능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엑셀만 써도 워낙 유명한 거라서 이렇게 떠요.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팩 얘거든요. 그럼 이미 설치가 돼서 저는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도 설치가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예전에 학교에 전체에 설치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팩을 스타트를 누르면 이런 게 생겨요. 자, 그러면 예제 7-6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데이터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엑셀 마이너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된 걸로 넣어야 돼서 다 세로로 제가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술 통계량을 만들려면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하면 돼요.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보면은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 셀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쉬프트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범위가 선택되죠. 컨트롤을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데이터가 끊기는 데까지 한 번에 가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전 범위가 다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인풋 레인지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 범위가 다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들어가 있고 첫 줄이 제목이냐? 아니다. 첫 줄 제목 없다. 그 다음에 어디다 출력할 거냐? 옆에다 제가 해놓긴 했는데 여기다가 출력하겠다. 역시 여기 셀을 선택해놓고 아웃풋 레인지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넣을 거고요. 평균의 신뢰 구간, 뭐 지금은 안 구할 겁니다. 나중에 신뢰 구간 추정하는 거 배우면 그때 하고요. 몇 번째로 큰 거, 한 세 번째로 큰 거 찾아볼까요? 몇 번째로 작은 거, 한 다섯 번째로 작은 거 찾아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평균, 표준 오차, 중앙값, 최빈값 뭐 다 나오죠. 표준 편차, 샘플 분산, 이것도 얘의 그겁니다. 네. 얘는 첨도, 이건 몰라도 되고요. 외도 0.8, 아까 양수였죠. 그 다음 레인지, 범위 39, 13, 13, 52니까 39죠. 다 합하면 2600개, 개수는 100개. 세 번째로 큰 건 49, 다섯 번째로 작은 건 15. 이렇게 기술 통계량 어지간한 걸 다 구해준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지금 이미 두 번 그려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지울게요. 아까 도수 분포표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요것도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요 계급 상한만 만들어 놓으면 요 도수는 자동으로 돼요. 요것도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히스토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다가 또 인풋 레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인풋 레인지는 아까 넣었던 요 데이터 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이번에는 레이블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다 넣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빈 레인지, 요게 계급 데이터인데요. 계급 상한을 넣으면 됩니다. 계급 상한을 넣고 요게 나중에 보면 아는데 요 모어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한 칸 더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빈 레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디다 출력할 거냐? 나 여기다 출력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차트 아웃풋, 차트도 같이 그려줘라. 히스토그램을. 오케이를 누르면 인풋 레인지가 레이블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인풋 레인지 첫 부분이 데이터 2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차트가 그려졌을 거예요. 아마 이쯤 이렇게 그려졌죠. 그려졌는데 엉망으로 그려졌네. 왜 이렇게 그려졌대?
제가 계급 상한 값을 잘못 넣었나요? 잘못 넣었네요. 빈 레인지에 레이블이 없는데, 네, 잘못.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인풋 레인지 여기 18번부터 데이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딱 넣고요. 그 다음에 빈 레인지 계급 상한 요것만 이렇게 딱 넣고요. 네, 아웃풋 레인지는 아까랑 똑같이 해서 출력 누르면 네, 이번에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죠? 도수가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요것만 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하이트 값만 붙여넣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새로 그려졌을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죠 보면? 네. 크기만 좀 다르지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한 방에 그릴 수가 있다. 도수 분포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히스토그램도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고진감래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앞부분에서 이제 수식이 많이 있는 걸 보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엑셀을 쓰는 걸 많이 하니까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느끼기를 바랍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기술 통계량 파트가 굉장히 실용적인데 여러분들이 그 뭐 좀 쉽게 느낀다면 더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재밌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 동영상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 혹은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